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모비썸 성경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라이프입니다. 솔직히 제가 에어리언 같은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제 허들을 통과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영화냐고 하면 아니고요. 미지의 영역에 첫 발을 들이는 영화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 재미없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결국 다 아는 재료를 어떻게 조리했냐가 중요한데, 이 영화는 되게 맛있게 조리한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올 상반기에 영화 비평 사이트인 메타크리틱 같은 데서 올 상반기 가장 주목해야 될 영화 10편 중에 꼽힐 정도였고, 북미에서도 큰 흥행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일리언과 그래비티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영화를 얘기할 때 사실 전 되게 신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약점이 금방 보여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걸 사소하더라도 이 영화에 보이는 어떤 장점, 미덕 같은 거를 북돋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영화입니다. 미지의 생명체를 키워내는 과학자들처럼 이 영화에 있는 어떤 사소한 장점들을 좀 북돋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인류 최초로 화성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It's my professional opinion the mission's primary goal has been achieved. We're looking at the first proof of life beyond Earth. The creature as a whole. 그 위대한 발견에 온 지구가 떠들썩하지만 기쁨도 잠시. 화성 생명체 켈빈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위대한 발견은 순식간에 위험한 존재로 돌변하는데요. Station to control. Earth is the responsibility. Nothing goes down to the planet. 70억 인류를 구하기 위해 6인의 우주인은 화성 생명체 켈빈과 생존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You fly out into deep space to make sure that it doesn't get to Earth. 과연 그들은 지구와 인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80%의 익숙함과 20%의 참신함입니다. 이 영화는 외계인에 관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외계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몇 가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미주와의 조우나 E.T. 같은 영화 떠오를 거고, 혹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에얼리언이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이미지들이 떠올 거예요. 두 가지 약간 상반된 극단에 있는 외계인 이미지들인데, 어쨌든 외계인이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포 혹은 호기심인 거죠. 어느 쪽으로 빠지냐에 따라서 이게 호러로 갈 수도 있고 SF 장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박한 에얼리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박함이란 게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에얼리언류의 영화들이 전형적으로 밟아 나가는 어떤 공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정된 공간에서의 인물과의 사투, 외계인과의 혈투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공식들을 전형적으로 따라가요. 그 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한 끗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할리우드 영화의 황금 공식이라고 하는 게 80%의 익숙함을 유지한 채 20%의 참신함을 주는 게 이제 속편의 공식이거든요. 근데 결국 핵심은 그 20%를 어떻게 참신하게 채워넣는가, 그 변주를 얼만큼 재밌게 하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화는 굉장히 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이 화성 생명체, 외계 생명체의 켈빈이라고 명명된 생명체의 참신함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외계인은 단일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로 나와요. 하나의 세포인데, 하나의 세포가 근육이자 뇌이자 시각세포이자 신경세포인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 설정 자체가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참신하다라고는 못하겠지만, 영화적으로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그려내는가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는 그 생명체의 디자인을 굉장히 재밌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 이유는 결국 그게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거든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모르는 존재가 어떤 악의를 갖거나 인간을 말살시키거나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침공 같은 영화가 그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영화에서의 외계 생명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악의나 위협을 가하는 존재로 그려지진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단순한 어떤 식욕, 포식자로서의 모습을 그리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그런 순수한 근원적인 공포를 다루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의 제목이 라이프라는 제목이 굉장히 이 외계 생명체의 모습과 혹은
그거와 대항하는 인간들의 모습과 뭐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슬래셔 무비처럼 잔혹한 장면들을 주로 많이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톤은 그렇지는 않아요. 막 그렇게 제가 못 쓸 정도의 영화니까 외계인의 학살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차가운 공포에 가깝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주 공간에서의 공포라는 게 훨씬 더 부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재현되는 죽음의 어떤 모습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찢어발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활동의 정지, 무중력 상태의 어떤 가만히 고여있는 움직임에 가깝게 묘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생명체의 어떤 디자인, 영화의 핵심이 되는 이 외계인의 형태는 굉장히 참신하고, 영화를 다루고 있는 이 공간도 완전 미래가 아니라 근미래이기 때문에 좀 리얼리티를 살리는 방향, 그런 설정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가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음악들인데, 정확하게 음악이 들어가거든요. 긴장되는 화면에서는 긴장되는 사운드가 나오고, 평화로운 순간에서는 평화로운 사운드가 나오고, 뭔가 사운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긴장을 하시면 돼요.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그 굉장히 넓은 우주 공간에서 화성 탐사선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고요하고 잔잔한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화성 탐사선의 1인칭 시점으로 바뀌면 굉장히 격렬한 사운드, 긴장된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완과 긴장을 반복시키는 사운드들 혹은 연출들이 외계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영화를 정신없이 빨려들게 하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전개, 연출 방식은 굉장히 익숙한 8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초반에 깔고 가는 설정들, 그리고 외계인의 디자인, 그 우주 공간이라는 디자인들은 20%의 참신함을 주는 거죠.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 틀을 갖고 좀 새로운 재료를 첨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건 결국 그 새로운 재료, 화성 외계인이라는 미지의 존재인 거죠. 이 영화의 두 번째 포인트는 차단과 폐쇄로 이루어지는 영리한 장치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는 결국 관객과의 게임을 벌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의외 순간들이 관객을 놀래켜 해야 되는 거죠.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 인물들을 죽여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창의적으로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한된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영화에서 제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주 정거장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6인의 인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영화의 효과는 딱 두 가지 뿐이에요. 쇼크 아니면 서스펜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놀라게 하거나 긴장을 주거나, 계속 긴장을 주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쇼크를 주는 거고, 이 완급을 어떻게 조정할 건가가 결국 영화의 호흡이거든요. 이 영화에서의 쇼크는 괴물의 습격이 되겠죠. 그리고 서스펜스는 이 제한된 상황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주선이라는 한정된 공간, 어떤 인물이 죽을 거고, 어떤 인물이 어떻게 죽을 거고, 어느 타이밍에 죽을 거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화에서의 영리함은 그걸 연쇄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자비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게 되면 처음에 놀라겠지만 나중에 재미가 없거든요. 어떻게 죽일 건지, 어느 타이밍에 죽일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다음 사건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연쇄를 계속 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타이밍들을 줬다가 뺏었다가 하는 게 결국 관객과의 게임을 벌이는 거고, 이 영화 끝까지 그 게임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우주 정거장이라는 설정, 그 공간이 나타내는 어떤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면 차단 혹은 폐쇄거든요. 이 영화의 전체적인 모티브는 이 차단과 침투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주인들은 화성 생명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의 문들을 하나씩 닫아 나가는 거죠. 그 공간을 좁혀 나가고 문을 계속 닫아요. 그리고 이 화성 생명체는 습격을 해야 되니까 또 그걸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죠. 차단과 침투가 반복되는 이 구조, 우주선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모티브라고 할 수 있고요. 크게는 이 인큐베이터실이라는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그리고 실험실이라는 공간, 나중에는 이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큰 공간까지 확장해 나가는 거, 이게 영화의 어떤 차단과 폐쇄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방식들인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이야기 구조로만 본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로도 확장을 시켜요. 그게 이 영화의 재치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화성 탐사선이 그 우주 정거장으로 날라올 때 약간의 사고로 인해서 정확한 궤도로 날라오지 않아요. 그걸 잡아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로봇 팔 같은 걸로 이제 우주선이 밖에 나가서 그걸 잡아내라 라는 명령이 나와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뭔가 스펙타클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에서는 당연히 카메라도 화면 밖으로 나가고 우주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잡는 거에 어떤 역동적인 동작들을 보여주고 싶죠. 영화는 카메라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냥 계속 우주 정거장 안에 머물게 하거든요. 근데 그 형태 자체, 그러니까 여기 갇혀서 이 안에서 저 지켜본다, 이 격벽이 있다,
이 벽이라는 존재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이 이미지 자체가 영화 전반에 계속 나오는 이미지예요. 화성 생명체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혹은 실험실 안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영화 전반에 반복되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게 아마도 그래비티를 굉장히 닮아 있는 이 영화의 차이일 건데, 그래비티를 보면 굉장히 카메라가 유려하거든요. 누가 봐도 와, 너무 우주 공간에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그래비티의 카메라를 가만히 보시면 모든 벽을 뚫고 나가요. 카메라가 물리적인 제약 없이 모든 공간을 다 휘젓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벽에 가로막혀요. 우주 공간에서 가장 큰 공포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화성 생명체, 미지의 생명체에 습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주 공간 그 자체거든요.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이죠. 근데 그 죽음의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 특히 얇은 막 하나예요. 철판 하나 혹은 뭐 우주복의 이 헬멧 하나 정도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갈라놓고 있는 거죠. 그 막의 존재를 계속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이 뚫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막이 뚫렸을 때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결국 이 라이프라는 제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생명의 방식, 생존의 방식도 그리고 죽음의 방식도 이 차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세 번째 포인트는 현실에 발붙인 SF 영화라는 점입니다. 영화의 감독인 다니엘 에스피노사의 인터뷰들을 보면 이런 발언들을 자주 했어요. 이 영화는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흔히 SF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래, 상상력으로 채워진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배경들, 특히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지들,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지금 당장 외계 생명체가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배경인 거죠.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이 본인들은 이건 사이언스 픽션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비티처럼 그런 카메라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CG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실제 우주 정거장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의 세트를 지었어요. 이 무중력 공간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이 영화의 주요한 어떤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 재현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거의 매일 2시간 이상씩 와이어에 달려서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영화를 보시면 그 실제 우주공간에서 찍었나 싶을 정도로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만큼 좀 재현? 리얼리티의 재현을 높이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영화에서는 이런 과학자들이나 특별한 전문가들의 어떤 고뇌들을 보여주려고 하죠. 되게 인간적인 면모.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행동하도록 매뉴얼화되어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인물들의 어떤 반응들, 괴물에 대한 반응도 되게 즉각적이에요. 각 캐릭터들의 전사를 좀 보여주긴 해요. 어떤 인물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보여주긴 하는데 그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르 영화에서 그런 인물들 하나하나의 어떤 드라마들을 주기 시작하면 영화의 호흡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되게 차단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연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이 영화에서 정비 역할로 나오는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6명의 우주인 중에 가장 뭐랄까 경박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수다도 많고 농담도 많이 건네고 마치 데드풀을 연상시키는 인물 같은데, 사실 좀 재밌는 거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데드풀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캐릭터들도 부여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제키 질렌할이라는 우주 비행사의 역할을, 이 캐릭터는 사실 중간에 자기 어떤 고백들을 몇 개 해요. 나는 우주의 정막이 좋아, 우주에 머물고 싶어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식은 이 잘자요 달님이라는 실제 있는 동화예요. 그 동화에 약간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동화가 이 사람을 상징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짧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하도 설명이 안 돼도 영화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캐릭터들을 확실히 부연을 시켜주고 있고 부여시켜주는 짧은 소품들을 이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희생시킨 거고, 또 희생시키는 한편 그래도 설명하고 싶어 라는 어떤 감독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죠. 이 영화는 사실 극장 밖을 나올 때 뭔가 가지고 나오는 영화라기보다는 극장 안에서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100분 정도의 시간에 식상하지 않게 쭉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해내고 있고요, 분명하게. 이 영화가 표방하는 장르가 SF, 재난, 스릴러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정직한 이 영화의 표현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이건 SF이자 재난 영화이기도 하고 스릴러 영화이기도 하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굉장히 잘 정돈된 장르 영화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에어리언 같은 영화를 되게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재밌긴 하지만 보고 나면 뭐랄까 너무 긴장해서 온몸이 힘들어요. 허들이 좀 높은데 그런 분들, 에어리언까지는 힘든데 이런 장르를 꼭 보고 싶다, 궁금하긴 하다 하는 분들이 입문자로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매운맛의 강도로 치면 이거는 순한 매운맛 정도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호기심이 있으면 혹은 에어리언 커버노트가 개봉을 할 테니까 그 전 단계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8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4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